서울 지역구 안에서 일자리와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면서도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송파구의 위례, 성북구와 강북구의 기름미야, 은평구의 진관동, 노원구의 중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성북구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임장은 창신역에 내려서 보문 파크뷰자이를 지나서 보문사, 보문역, 고려대, 그리고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고요. 월곡에서 장위로, 그리고 강원대학교 앞에서 장인뉴타운을 지나서 기름뉴타운을 보고 서경대학교를 지나 정릉으로 내려와서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성신여대, 한성대, 성북동 타운하우스를 한번 보고요. 와룡공원을 따라서 해화에서 끝냈습니다. 성북구를 기억하실 때는 가운데 내부 순환로를 두고 위로는 기름미아 뉴타운이랑 장위 뉴타운, 아래로는 도남과 종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북구에는 언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일자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곳이 성북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을 창신역에서 했는데 성북구의 남쪽인 창신역에서는 이미 고개에서 임장을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창신역의 터널과 언덕들을 보고 보문 쪽으로 넘어가면 보문 파크뷰자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문사를 지나 고려대를 넘어가면 거기서 또 언덕을 한번 넘어야 합니다. 동북선이 지나가는 안암역을 넘으면 종암동 서측 산에 또 다른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는 보문 파크뷰자이보다 더 험한 언덕이었는데 그래도 이곳에는 호가 10억을 넘는 레미안 세레니티와 그리고 크레시엘 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지역을 구분할 때 법정 경계나 행정 경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임장을 하다 보면 같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나 강 그리고 산 언덕 때문에 또 한 번 지역이 구분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1호선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이문동, 동쪽으로는 희경동이 있고요. 광진구의 경우에도 7호선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동쪽으로는 자양이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자양사동이 분위기가 다르죠. 이처럼 각종 지형 지물 때문에 그 지역 생활권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북구는 6호선을 따라 지나가고 있는 내부순환로가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남쪽은 내부순환로, 개운산,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로 단절성이 심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성신여대나 한성대역이 더 좋아 보이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임장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장인뉴타운과 광운대역 사이의 거리였는데 노원구의 월계동과 성북구의 장위동 사이에 광운대역이 있죠. 이 장인뉴타운에서 광운대까지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1편에서 장인뉴타운은 결국 동북선의 호재를 받을 거고 사람들이 버스를 한번 타고 환승하더라도 광운대역에서 GTX를 타고 삼성역까지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인뉴타운의 규모입니다. 장인뉴타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대수만 봤을 때는 약 26,000세대가 됩니다. 기름미아 뉴타운이 약 23,000세대입니다. 장인뉴타운 사람들은 어디로 출근하고 싶어 할까요? 6호선을 타고 돌고지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한 다음에 종각으로 가거나 아니면 광화문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면 장인뉴타운에서 활발하게 다니는 마을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GTX 노선을 타고 삼성역까지 가겠죠. 제가 그렸던 장인뉴타운은 장위자이 레디언트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약 5분 정도 한두 정거장 지나면 광운대역에 내릴 거고 광운대역에서 GTX를 타고 갈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혼자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장인뉴타운은 상권도 부실하고 정작 새 아파트라고 지어진 아파트가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휑하단 말이에요. 근데 레디언트가 들어오고 그 동쪽으로 푸르지오가 들어왔을 때 거의 절반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서쪽에 있는 단지들은 오히려 동북선을 타고 왕십리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북선이 힘을 가진다는 거죠. 동북선은 미아사거리역에서 내리는데 미아사거리역에 동북선이 생기게 되면 지금 대장 아파트인 센터피스와 그리고 강북구의 작은 거인인 송천 센트레빌 2차는 더 힘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름역 근처에 있는 레미안들 말고 미아 사거리역에 있는 미아 뉴타운과 그리고 반쯤 걸치고 있는 기름 뉴타운은 많은 호재를 얹고 가는 거죠. 현재 센터피스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호가가 13억 5천 정도 합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인 크레시티가 13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비싸다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기름 미아 뉴타운의 장단점입니다. 기름역은 미아 사거리역보다 일자리에 더 가까워서
기름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기름미아 뉴타운의 핵심은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롯데캐슬이 애매한 건 이 기름역과 미아 사거리역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신축이라서 지금은 힘을 받고 있지만 3년이나 차이 나는 센터피스를 앞지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24평의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고쳐 쓴다면 가격이 훨씬 싼 레미안 6단지나 8단지, 1단지가 선호될 것 같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거리가 있긴 하지만 7단지나 8단지, 5단지가 선호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기름역이죠. 그래서 24평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가까운 6단지, 8단지, 1단지, 9단지까지 지하철역까지는 약 8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8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개성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도보거리를 말씀드렸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기론초등학교나 미아초등학교 그리고 기름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지들이 선호될 텐데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과 학교까지 보내기 용이한 위브 7단지 그리고 5단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8단지 34평까지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7단지 위브와 5단지 레미안 사이에서 찍은 건데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예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게 8단지입니다. 이제 4단지와 3단지까지 올라가면 언덕이 시작됩니다. 1단지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아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거리가 꽤나 멀다는 게 단점이고요. 4단지와 3단지까지 올라가면 이제 언덕이 시작됩니다. 근데 기름초등학교가 이 언덕 위 꼭대기에 있는데 4단지와 2단지에게는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이 두 단지는 확실히 역에서는 많이 멀더라고요. 자주 다니는 마을버스를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4단지와 3단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언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름역 인근에 있는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권도 좋고 도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이게 15년도 지난 아파트라니 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3편에서 번외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성북동은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그 타운하우스에서 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매매가 60억부터 시작해서 100억까지 넘는 빌라들이 즐비한 곳인데 좋은 기운을 얻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북구 남쪽에서 출발해서 성북구의 심장인 기름미아 뉴타운까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는 분명히 강북구보다 좋은 구가 맞지만 정작 이렇게 걸어보면 왜 사급지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리랑 고개나 미아리 고개를 꼭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가격을 주고 고개 위에서 사는 이유는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도심에 근접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기름미아 뉴타운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하철이 참 무섭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3편에서는 기름미아 뉴타운과 장인 뉴타운 그리고 동북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합쳤을 때 가장 가성비 있고 호재를 얻을 수 있는 단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